이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화학 파트 중에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풀까 합니다. 예,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그죠? 이런 금속의 이제 반응성과 이온들의 변화, 즉 산화환원 반응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이번 화학 파트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통합과학의 내용보다는 좀 화원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금속의 이제 반응성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칼칼 남아 아라차 앞글자 따서 니즈납 수구 수은 백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반응성이 뭐냐면요. 왼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크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어떻다? 작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AU가요. 금이에요. 금. 금이라는 거 보면 우리 옛날 시대, 뭐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아니면 뭐 조선 시대 때 임금들이 썼던 왕관들이 지금 현재도 보관이 돼 있잖아요. 보존이 돼 있잖아요. 왜?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금이라는 이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누구하고도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것처럼 왼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그럼 누구하고 반응을 자주 하겠죠. 또 오른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칼칼나마 아라철 니즈납 수구수은백금이다 라는 이 반응성을 암기를 무조건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서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데요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일단 반응성이 큰 거와 작은 애들의 처음 상태가요, 반응성이 큰 애들은 그죠, 고체 상태로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요. 또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하냐,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봤는데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들이 선생님 큰 애가 양이온이고 작은 애가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고체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해야지만 반응을 하는데, 일단 반응성이 큰 애들은 그죠, 고체 상태에서 뭐가 되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양이온 상태로 바뀝니다. 왜요? 그죠? 전자를 뭐하는 성향이 크다? 잃는 성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애들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 처음 상태가 양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냐? 그죠? 석출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석출은요,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금속인데 왜 기체가 있습니까? 그죠? 얘 때문에. 수소 때문에.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체는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나머지들은 다 고체로 석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 왜요?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 전자를 얻는 성향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반응성이 작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통합과학 내용이 아닌 화원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도 남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응성에 대한 칼칼라마 아라철 니즈나 수구수은백금이라는 내용도 알고 있고, 또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들의 경향이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물론 선생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야, 이것만 외우지 마라. 칼륨이라는 애는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성향이, 칼슘은 2가, 나트륨이 1가, 마그네슘 2가, 알루미늄 3가, 아연 2가, 뭐 철은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3가. 물론 이제 다 있겠죠. 있는데 이제 수소는 1가, 구리는 몇 가, 2가. 즉 양이온이 되는 것까지도 선생님은 암기를 시켜요. 왜? 나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칼칼라마 아라철 니즈나 수구수은백금이라는 금속의 반응성과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의 어떤 성향,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또 전자를 잃었습니다. 전자를 뭐 했습니까? 얻었습니다. 즉, 누군가 전자를 잃었다, 누군가 전자를 얻었다. 이 얘기는 바로 전자의 이동이 잃은 쪽에서 얻은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까지도, 전자들이 이동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한번 볼까 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 뭐를 집어넣었다? 아연판을 집어넣었다. 우리 외웠죠? 칼칼 나마 그죠? 철.
니즈나 수999 그죠? 누가 반응성이 큽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크고 구리가 반응성이 작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수용액 속에 집어넣었다 항상 구리 이온 물질이죠. 즉 구리라는 애는 양이온으로 존재를 하겠네요. 선생님 그럼 지금 봤더니 반응성이 큰 애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작은 애는 양이온으로 되어 있네요. 즉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만약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아연이 양이온으로 되어 있고 구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 적어놓고 아연이라는 애는 그죠? 이가 양연이 된다. 구리는 뭐가 될 것이다? 석출될 것이다. 선생님 왜요? 얘는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이라는 애는 전자를 잃어서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을 했을 것이고 구리 이온은 무슨 반응을 했다? 환원 반응을 했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암기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어놓고 이제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보겠습니다. 아연판에 석출된 물질은 누구일 것이다? 구리일 것이다. 구리 석출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도 보겠습니다. 전자는 구리 이온에서 아연으로 갔다.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전자에 잃은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얻은 애가 있죠. 즉 구리 아연은 잃었고 구리는 얻었습니다. 즉 전자의 이동은 구리에서 아연으로 간 게 아니고 아연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리 이온 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세 번째는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를 물어봤습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왜 1가, 2가, 3가 암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펼쳐봤을 때 아연은 몇 가입니까? 2가입니다. 구리도 몇 가입니까? 2가죠. 즉 가수가 1가, 1가인 경우도 있고 2가, 2가 또는 뭐 3가, 3가 이렇게 가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이렇게 가수 변화가 없을 때는 전체 이온수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온수를 물어볼 때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양이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단 만약 음이온수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봤을 때요. 음이온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즉 음이온수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 실험에는 뭐 반응 확인도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음이온수는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가수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죠. 이온수는 일정. 만약 문제를 풀었는데 1가예요. 반응성이 큰 애가. 그런데 선생님 얘는 2가인데요. 또는 뭐 2가인데 3가인데요. 이렇게 가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온수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반대로 3가인데 뭐 2가로 됐다. 2가인데 1가로 바뀌었다. 가수가 줄어들었죠. 이때는 이온수를 어떻게 해라?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원리는요. 아연에서 2가가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를 버려요. 이렇죠. 대신에 구리 2가니까 전자 몇 개 얻습니까? 2개 얻었죠. 즉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될 때 양이온이 하나 사라져요. 대신에 이 용액 속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죠? 아연 양이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사라졌다 하나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가수를 확인하게 되면 변화가 없구나. 1가 1가 2가 2가 3가 3가구나 라고 한다면 전체 이온수는 일정. 단 1가가 2가 되고 2가가 3가 됐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온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가수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2가니까 그죠? 증가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어려워 보이지만 화원의 금속의 반응성과 성향, 큰 애와 작은 애의 성향이 산화냐 환원이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도 쉽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을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문은 없지만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아연판의 질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소라는 애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즉 수소라는 애들은 염산 수용액, 즉 HCl이라는 염화수소 수용액에 이제 뭐 금속들을 담아놔요. 이럴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 수소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으로
그죠? 기포가 발생해서 날아가겠죠. 문제는 얘처럼 아연판에 봐요. 이렇게 이제 담아놨다라고 한다면 아연판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요. 뭐로?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는 대신에 여기에 누가 달라붙냐면 구리라는 애들이 석출되면서 달라붙겠죠. 이 말은 아연판의 질량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아연이 구리보다 원자량이 높냐, 구리가 아연보다 원자량이 더 크냐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구리가 아연보다 원자량이 크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가벼운 애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대신 누가 달라붙었습니까? 무거운 애들이 달라붙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 주어진 조건이 아연이 구리보다 원자량이 더 크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까 하니까 원자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연은 무거운 애가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애가 대신에 가벼운 애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아연판의 질량까지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금속판의 질량까지 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 다시 정리합니다. 칼칼나마 아라철 리진압 수구수음백금이라는 금속의 반응성 비교하는 것들, 크고 작은 애들 확인하시고요. 또 반응성이 큰 애와 작은 애, 그죠? 어떤 성향이 있고 산화 반응이고 어떤 환원 반응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의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